안녕하세요, 구선배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그동안 어떤 작품들에 참여했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참여했던 작품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컨셉 아티스트와 아트 디렉터 그리고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를 한번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좀 약간 러프하게나마. 그래서 현재 이쪽 분야의 잡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쪽 잡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큐! 당신의 학문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잡아라! 화면이 졸라 축하네. 야, 이 영화에서 제일 나쁜 X야. 제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애니메이션은 J팀의 아치와 시팍이라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고, 당시에 한국에서는 디자인적으로나 이야기 컨셉으로도 엄청 참신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캐스팅은 류승범, 임창정, 고 신해철님 등으로 꽤 화려한 라인업이었고, 지금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엄청 많은 좋은 댓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리시한 작품에 대학을 졸업하고 첫 애니메이션 스텝으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뿌듯하게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는 해도 기존의 일본이나 미국식 그림을 못 벗어난 그런 스타일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지금도 디자인 면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아마도 가장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시카프에서 그랑프리 그리고 스페인 시체스 영화제에서 베스트 애니메이션상 등을 수상을 하면서 그런 뭐랄까 좀 과감한 시도들도 인정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채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배경 컨셉 디자이너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다 액정 타블렛을 사용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종이에 손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었습니다. A3 용지에 샌포드 프리스마 컬러 펜슬을 사용해서 스케치를 했었고, A3도 작을 때는 뭐 두세 장을 이어붙여서 그렸던 적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손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던 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액정이 아닌 펜타블릿을 사용을 했었고, 스케치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들은 다 컴퓨터로 했거든요. 손그림은 아무래도 많이 그리다 보면 수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퍼스펙티브를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해서 그때 퍼스펙티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또 3D로 렌더링된 이미지에 포토샵 컬러링을 하면서 구도뿐 아니라 라이팅에 대한 개념도 많이 공부가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좋았던 점은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수미술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갖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암튼 그 프로젝트 할 때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그리고 그랬었으니까요. 작업실에 코숏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 모니터 위에서 맨날 잠을 잤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으면 걔 앞 발이 모니터를 가려요. 참 커엽죠? 두 번째로 참여했던 작품은 마리 이야기로 유명하신 이성강 감독님의 천년여우 여우비라는 역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배경 컨셉 아티스트로 참여했었습니다. 이때는 공채가 아니라 아치아시파 감독님의 소개로
아주 자연스럽게 회사를 옮기게 됐고요. 아마도 그때 감독님이 정말 저를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성강 감독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가장 존경했던 분 중 한 분이었어요. 한국 독립애니메이션계에서 뭔가 가장 자신만의 세계가 독특하시면서도 굉장히 느낌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꾸준히 만드셨었거든요. 당시에도 이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감독님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전공 교수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스팅은 손예진, 류덕환, 공영진 배우님들이셨고 특히 류덕환님이 연기하신 이 황금이의 댄스 장면에 제 흑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그때 이성강 감독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스핑크스 송에 맞춰서 직접 춤을 추고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애니메이터들이 로토스코핑처럼 그대로 따라 그렸더라고요. 여기 여우비 역할이 손예진님이다 보니까 왠지 저랑 손예진님이 같이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배경 컨셉 면에서 아치아시팍은 뭐랄까 좀 서양화 같은 느낌이 있다면 이 천년여우 여우비는 동양화 같은 느낌이라서 완전히 다른 컨셉의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 저의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용하는 포토샵 붓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 작품 역시 완전한 3D가 아니라 2.5D 형태이다 보니까 수작업 같은 느낌을 내면서도 라이팅 면에서는 3D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의 역량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작업도 작업이지만 크게 얻게 되는 자산은 사실 사람입니다. 이때 알게 된 PD님이랑 감독님이 다른 작품을 하게 될 때 자기 기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꼭 다시 부르게 되거든요. 뭐 입장을 바꿔봐도 그렇겠죠. 세 번째 작품부터는 제가 드디어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아치아시팍 때 같이 일했던 PD님의 스카웃으로 예전에 하얀 마음 백호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극장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리공주라는 작품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끝까지 완성이 되진 못했어요. 이전에 많은 애니메이션 팀들이 이 이야기에 도전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언젠가 누가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PD님이 차리신 회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도 금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처음 아트 디렉터를 하게 될 때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다음으로 갔던 회사에서는 좀 오랫동안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홍대에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우선 DVD용 애니메이션이었던 레드몽키라는 작품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했습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컬러 흐름, 아트웍들을 좀 총괄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전에 엎어졌던 작품들을 할 때 고민하고 공부했던 부분들이 결국엔 다 제 자산이 되긴 하더라고요. 암튼 그때를 시작으로 다른 TV 시리즈 작품들에도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게 됐는데 KBS에서 방영했고 외계인들의 야구를 소재로 했던 롤링스타즈라는 TV 시리즈 작품도 참여했습니다. 롤링스타즈는 개인적으로 아트웍 스타일을 TV 스타일에 맞게 좀 바꿔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가이드를 만들기도 했었고 아트팀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배운 게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후에 SBS에서 방영했던 26부작 뉴 아기공룡 둘리 TV 시리즈에서도 아트 디렉터로 일을 했습니다. 둘리는 롤링스타즈보다 훨씬 심플한 TV 시리즈였는데 제가 한 작품 중에서 아마 가장 심플할 거예요. 옛날 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할 때 애니메이션의 경제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2D 작화실이나 배경실 같은 독립 스튜디오들을 아웃소싱차 다니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구석구석도 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아트가 단순하고 경제적이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좀 개성이 살아있는 작품이 되도록 하는데 고민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의공룡 둘리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리 원작자이신 김수정 선생님이랑 함께 좀 세세한 부분들까지 처음에 의논을 하면서 쉐입이나 컬러 컨셉 같은 걸 잡아 나갔고, 둘리랑 고길동이 사는 동네가 쌍문동이거든요. 그 쌍문동에 실제로 가서 동네 분위기도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둘리를 좋아해서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해요. 그 다음엔 잠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작품에 배경 페인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미술 감독이셨던 유승배 감독님의 동양화 같은 스타일이 작품의 컨셉이었고, 저는 그 컨셉이 마당을 나온 암탉 이야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한국 애니메이션사에서 미술적으로는 정말 탑에 들 만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은 당시 제작비 30억에 수익이 150억에 달하고 누적 관객이 220만이라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초대형 히트작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최민식, 문소리, 유승호 등이 캐스팅됐고, 스토리와 분위기가 뭐랄까 좀 그 정서적인 무드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극장에서 보시다가 눈물을 훔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트웍들은 주로 예고편용 트레일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애니메이션 일을 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조금씩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영화를 원래 더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일에 짬이 생겨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남쪽 평야라는 한 4-50분 정도 되는 중편 영화인데요. 주인공에는 지금 넷플릭스에 25, 21의 남주역 아버지로 나오시는 박윤희 배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영화로 여러 영화제에도 초청되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면서 감독으로서의 필모그래피를 쌓는 경험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어떻게 실사 영화를 하게 됐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남쪽 평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만들고 나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또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다시 아트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됐는데,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인 프랭키와 친구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프리스쿨용이고 자연과 친환경 먹거리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채화와 마야 플레인을 이용한 2.5D의 동화책 같은 컨셉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2.5D를 했던 경험들이 이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프리스쿨용 애니메이션에서는 수작업이 지금도 강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에서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트 디렉터로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틀을 잡고 나서는 아예 감독으로도 일을 했는데,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몇 개의 시나리오도 직접 썼습니다. 스토리보드나 편집, 사운드 등의 연출을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감독으로서의 어려운 점, 그리고 배운 점이 동시에 공존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캐나다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영상 중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알바 한번 하려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예종 대학원에 가려고 하다가 알바 때문에 우연히 여기 캐나다로 오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북미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캐나다로 오게 된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6개월간의 포트폴리오를 따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치아 10학 때부터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림 자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이야기에 잘 어울리는 그림의 컨셉을 잡을까 하는 그 부분이 컨셉 아티스트나 아트 디렉터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뭐 분위기나 연상되는 컬러, 모양 같은 건 다 다르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혹시 잊으셨다면 이거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